예, 반갑습니다. 아마 오늘 발표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다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제조사인데 뜬금없이 유통사가 앞에 나와서 무언가 발표한다고 그러니까 조금 다른 이야기일 거다라고 예측은 아마 되실 거라고 생각은 되고요. 저는 이마트에서 ESG 추진 사무국에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ESG 추진 사무국이 만들어지면서 ESG점을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가 만들어지고 가장 첫 번째로 했던 업무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SK 지오센트릭과 함께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했고 그게 어느 정도 이제 1년 넘어가면서 잘 안착이 돼서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저희가 설명드릴 내용은 왜 지오센트릭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유통사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지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릴 거고요. 이마트가 왜 포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지오센트릭과 일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들이 생겼고 어떻게 그거를 극복했는지에 대한 사례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마트가 ESG 사무국이 만들어지면서 이와 같이 큰 4개의 카테고리를 추진하고자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환경 영역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특히나 우리는 B2C사로서 고객들에게 충분히 지속 가능한 상품을 공급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상품들을 어떻게 확대를 하고 얼마큼 확대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뒤따르는 공간 운영이라든지 사회적 책임을 계속 어떻게 지속할 건지 이런 큰 4개를 가지고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순환 경제를 구축하겠다고 하는 게 저희가 환경에서 가장 큰 틀 중에 하나고요.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옆에 있는 지속 가능한 상품들을 어떻게 유통시킬 건지, 그리고 이 지속 가능한 상품이라고 하는 것들 이마트에서 여기 4개의 카테고리로 크게 보면서 어떤 내용들을 담을 건지를 저희가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만들어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ESG위원회가 이사회 내에 ESG위원회가 만들어졌고요. 그 밑에 ESG 담당, 저 추진 사무국, 그리고 각 신규부처가 만들어지면서 업무들을 쭉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 저희가 6월달에 WWF와 저희 연구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여기서 만들어낸 첫 번째 보고서인 것 같은데, 과연 친환경 상품이란 과연 무엇인가? 지속가능한 상품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지속가능한 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무슨 상품이 어떤 포장들이 과연 지속가능한 상품인가라고 할 때, 우리 바이어들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갖고 있는 임원들의 생각도 다르고, 모든 사람들이 기준이 다 제각각이 있습니다. 그 기준들을 이마트 나름대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WTF 연구를 해서 책을 하나 만들어냈고요. 그 밑에 있는 주소에 들어가시면 직접 한번 이 책 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친환경 상품, 그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상품, 그 다음에 원재료에 대한 소싱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마지막에 보여주시는 바와 같이 패키징과 플라스틱을 어떻게 줄일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었고, 좀 창피한 이야기입니다만 이마트가 유통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쓰는 기업들 이렇게 순서를 세우면 제 기억으로 아마 작년에 저희가 한 7번째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플라스틱을 많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가 저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제가 제목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가 스트레치 필름이라고 보통 통칭을 하는데 이런 물류라든지 유통업에 근무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영상 안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침 출출하던 참이었는데 PD님께서 이렇게 맛있는 과자 한 봉지를 주셔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맛있냐고요? 맛있습니다. 이 몸에 건강해지는 이 유기농 아니겠습니까? 심심한 맛이 몸에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과자가 이렇게 내 손에 오기까지 과정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과연 이 과자처럼 그 과정도 좋기만 할까요? 아무래도 이 유통의 과정이라고 하면 이 물류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혹시 이마트나 트레이더스를 이제 지나치시다가 이 엄청나게 큰 박스 더미를 지게차로 옮기시는 모습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박스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ESG적 포인트가 있다는 사실 오늘 스토리테일러가 전해드립니다. 물류를 정한 이유 사실은 하나 더 있습니다. 솔직히 이 사람들 이 물류가 뭔지 아니면 물류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관심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시선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물류의 개념을 안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지게차, 엄청 큰 이렇게 박스,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엄청나게 큰 트럭이 제품을 싣고 옵니다. 하루에도 물류센터에는 이런 트럭들이 막 수천 수백 개의 박스를 들고 오죠. 이마트처럼 막 전국에 150개 매장이 있으면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각 점포마다 필요한 수량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갈 수는 없고 물류센터에서 이제 배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배분을 하게 되면 그 제품 박스를 하나하나 다시 사람이 차에 막 실을 수는 없겠죠. 왜냐면 이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요. 이거 뭐 상하 잘 봐도 아니고 말이야. 때문에 일반적으로 팔레트라고 하는 이 상품 적재용 깔판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냥 쌓아놓기만 하고 지게차 등으로 이렇게 옮기면 이게 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단단히 고정시켜줘야 합니다. 뭘로? 오늘의 주인공 스트레치 필름으로요. 근데 이거 다시 보니까 스트레치 필름이 생긴 게 뭔가 좀 싸하지 않습니까? 그죠? 낯익고 이거 짜장면에 씌워진 랩하고도 약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이 두께와 이 감는 수가 짜장면 가게 자체를 그냥 감아버릴 수도 있을 정도의 이 수량입니다. 제가 물류에도 이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혹시 뭔가 보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일단 이 스트레치 랩 재활용이 될까요? 그러고 보니까 뭐 포장, 수송, 보관, 물류 이 전 과정에 이 스트레치 랩이 사용이 되는데 대체 이걸 얼마나 쓰고 있는 걸까요? 자, 보시는 대로 스트레치 필름은 비닐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영문명 바이널. 이 비닐의 환경에 대한 문제는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스트레치 랩은 과연 수거되어서 재활용 될 수 있었을까요? 대답은 NO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폐기물과 섞여서 그냥 버려지는 게 스트레치 필름의 운명이라는 거죠. 솔직히 스트레치 필름 재활용하지 않고 버리면 이 폐기 부담금을 내는데 그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도 지금 폐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서 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보고 비닐봉지 사용하지 말라면서 자기들은 이런 스트레치 필름을 이렇게나 많이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마트에선 스트레치 필름이 연간 1660톤이나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진짜 이 사용량은 뭐 저마다 다르겠지만 이마트뿐만 아니라 뭐 다른 물류업계에서도 이 스트레치 필름을 다 쓰고 있잖아요. 버려지는 것도 문제지만 생산 과정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신제 100% 스트레치 필름 1kg을 만드는데 탄소가 1.84kg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아까 연간 1660톤이 사용된다고 했으니까 한 해 스트레치 필름을 만드는 데만 3054톤의 탄소가 배출되는 셈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중형 자동차가 서울과 부산을 16,000번 정도 왕복하면 나오는 탄소 양이라고 하는데요. 16,000번이면 거의 45년을 쉬지 않고 계속 왕복만 하는 거예요. 와,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쯤에서 쇼핑 격언인 안 사면 영원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이 스트레치 필름도 사실은 사용하지 않으면 탄소 0kg인 것이죠. 하지만 물류의 현실을 고려하면 이거를 쓰지 않을 수는 또 없다고 해요. 자, 안 쓰는 게 최고지만은 안 쓸 수 없다면 이런 방법이 있겠죠. 재활용. 있는 것을 다시 쓰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이마트가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신제 100% 필름을 회수하여 재생원료로 만들기로 하고 내부에 분리, 배출하여 회수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한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일은 좀 많이 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회용 컵 대신에 이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서 쓰는 거 사실은 좀 환경적인 일이라는 게 불편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뿌듯한 일이기도 하죠. 이마트의 이 재활용 계획이 성공한다고 하면 한 번 쓰고 폐기되었던 스트레치 필름은 부활하고 윤회해서 2생, 3생을 살게 됩니다. 회수된 필름은 100% 재활용 후에 재생 원료로 태어나기도 하고 신재와 결합해 다시 스트레치 필름으로 활용될 수 있으니까요. 두께와 길이 이런 걸 테스트를 해봤는데 성능도 훌륭했다고 하네요. 우리도 모르게 일어나고 있던 환경 파괴적 요소와 그것을 막으려는 유통사의 노력 두 가지 모두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곳을 더 면밀히 살펴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영상에 보셨던 것처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를 다 이 친구가 다 했거든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건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게 그냥 쓰레기로 버렸던 부분들을 이제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으로 보자라고 하는 시각을 좀 바꾸기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이와 같은 사이클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실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그 SK 지오센트릭과 일신 하이폴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자리를 빌어서 두 회사에 좀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이런 단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실은 되게 그림은 간단해 보이지만 해결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굉장히 많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마트에서
관리를 그동안 쓰레기처럼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더럽혀졌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였고요. 이거를 깨끗이 최대한 깨끗이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 부분들을 물류센터로 다시 회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60개나 되는 점포에서 다 각기 수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류 차량으로 이용해서 점포로 갔다 왔을 때 빈 차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차에다가 이 스트레치 필름을 싣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불법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폐기물 전용 지정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차량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싣는 것 자체가 불법이어서 이거를 해결하느라고 환경부하고 한 4, 5개월 정도 저희가 가서 요청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기존의 업체와의 어떤 관행들 때문에 이 부분들이 뺏긴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했었고요. 또 하나는 점포에서 이거를 적재해야 될 공간이 부족해서 그걸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는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뭐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 쓰는 양 중에 센터에서 모이는 양이 있고 점포를 통해서 오는 양이 있습니다만, 현재 기준으로 점포를 통해서 오는 양들은 저희가 좀 실패를 했습니다. 워낙에 오염도가 심해서 이 부분을 다시 스트레치 필름화 시키는 것은 좀 불가능했고요. 이 부분은 끝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 뭐 쓰레기 봉투라든지 아니면은 상품의 번들용 필름으로 저희가 활용하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고, 센터를 통해서 들어왔던 좀 고품질의 스트레치 필름은 다시 재활용이 돼서 지금 현재 저희가 저희 물류센터에서 SKH 센트릭과 일신 파이플리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을 다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점포에서 이마트로 가는 과정 중에서 문제만 본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스트레치 필름을 분류하고 수집하는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 만드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이 절차를 만들어내는 부분들, 그리고 필름 재지가 국내 거는 다 PE를 쓰고 있습니다만 간혹 가다가 해외에서 직접 소싱해 들어온 상품들 중에는 아직까지도 PVC가 있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육안으로는 도저히 뭐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폰재가 되면 다 버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전국에 있는 160개 마트에 수거를 해가는 업체가 한 22개 업체가 되는데 이분들을 설득하는 것도 좀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장에서 보낼 때는 마지막 하단에서부터 보시는 것처럼 센터에서 회송할 때 이게 폐기물 수집 운반법에 의해서 좀 불법이 되는 부분들, 요거 해결하는 게 좀 필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장소에 대한 보관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 그리고 밑에 있는 요 그림 맨 마지막 두 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물이 들어감으로써 이 정상적인 필름이 아니라 저희가 일신 화학에 가서 직접 찍어온 사진인데 이렇게 기포가 생겨서 이거를 기술적으로 해결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올 한 10월 정도에 완전 성공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양의 한 30% 정도는 올해 도입을 할 계획이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총 사용량의 60%까지 저희가 재활용된 스티치 필름을 계속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뭐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 내용상에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이거 이외에도 이마트가 활용하는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동재 팀장님의 스트레치랩을 활용한 순환경제 구축 사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나오셔서 질문 부탁드리고요. 온라인에서도 시청하신 분 중에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영상도 있고, 저기 질문 있으시네요. 예. 안녕하세요. 지오센트릭의 여종호라고 합니다. 사실 작년에 이 프로젝트를 저희 같이 진행하면서 사실 많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들도 사실 레진 메이커로서 사실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고 느낀 점도 많고 정부에게 사실 하고 싶은 얘기도 많았는데 브랜드 오너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액티비티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는지 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브랜드 오너들도 비슷한 액티비티들 좀 하고 싶어 하실 텐데 아마 이런 것들은 미리 각오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레슨스런드로 하나 팁 정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 과정에서 일신에서 정 사장님께서도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셨을 것 같은데 기회가 되신다면 한 말씀 듣고 싶은 그런 마음도 좀 있습니다. 네, 가장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들은 실은
기존의 업무의 관습을 조금 바꾸는 게 굉장히 잘 어려웠고요. 뭐 기술적으로 하는 것들이라든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누굴 찾아다니고 설득하고 바꾸면 되는데 이 실제로 이거를 사용하는 저희 그 직원들의 어떤 이 업무 태도를 바꾸는 게 제일 힘들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물류센터에 가서 어떤 분들은 10바퀴를 돌리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막 20바퀴 이상 돌리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를 표준화시키는 작업 자체도 어렵지만 그거를 납득시키는 방법들은 더 어려웠고요. 또 하나는 이물질을 혼입하는 게 그 혼입을 방지하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의 업무 프로세스상으로 보면은 랩핑을 한 다음에 점포를 알 수 있게 뭐 성수점이라고 하는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점포에 가게 되면 점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스티커를 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다 해서 필름으로 넣기 때문에 그런 게 작은 게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있어서 이걸 해결한다고 저희가 뭐 별의별 정보 다 썼거든요. 뭐 동일한 재질로 스티커를 만들까, 이지필 형태로 만들까 그랬는데 저희 담당자가 현장 가서 딱 보고서 해결했던 게 뭐냐면 순서를 바꾸는 거였습니다. 스티커를 먼저 붙여라. 그리고 스트레치 필름 바꿔라. 요거 굉장히 간단한 건데도 이거 바꾸는데 저희가 한 두세 달 걸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작업자들의 어떤 인식을 개선하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 그 일신 하이폴리를 호출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저 일신 하이폴리의 정철수입니다. 지금 오늘 또 내일 주제가 뭐 순환경제, 뭐 또 친환경 이런 주제로 저희들이 포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마트하고 문제 뭐 거의 성공 단계에 있습니다만 이마트 외에도 다른 유통 쪽하고도 같이 SKGC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들이 느껴본 성공, 이마트하고는 성공을 하게 된 배경이 결국은 그 오너가 가지고 있는 강한 의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팀장님도 뭐 여러 가지 뭐 스티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강력하게 이걸 추진을 하자, 해라 이런 의지를 가지고 저 밑에 말단까지 글자 그대로 창고 구석까지 지금 이 인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 이 마지막 그 가공을 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뭐 기포 나오는 것도 이야기하고 하셨는데 기포 외에 뭐 먼지가 많이 들어가 있다든지 그래서 그냥 구멍이 막 생긴다든지 이런 모든 것은 결국 사용하는 동안 또 사용하고 난 뒤에 관리 보관 또 운송 또 이걸 재활용하는 업체 뭐 여러 가지 그 과정에 모두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될 그런 부분 같고요. 지금 60%까지 그 PCR을 사용한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마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단 뭐 경험은 했으니까 그 외에 뭐 여러 유통업체들 큰 유통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접촉을 하고 있는데 계속 실패도 하고 또 그걸 이런 이마트에서 배운 교훈을 적용하고자 하는데 결국은 이 강한 의지력의 차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내에서 있는 모든 유통 과정을 인식을 바꾸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좀 철저히 좀 준비가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은 뭐 이마트에 또 SKGC에 굉장히 감사드리고 또 이런 활동을 하는 기회에 또 참여하게 돼가지고 아주 기쁘고 또 자랑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비해서 우리 이마트에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